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 최순실과 장시호 이 법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이모와 조카가 한 법정에 섰는데 예. 서로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이 법정서 눈도 안 마주친 최순실과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아주 신뢰하는 관계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가 동계센터 맡아라, 뭐 이모 할게요, 이랬던 거잖아요. 항상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모가 가장 신뢰하는 조카 사이였는데 예.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전혀 눈도 안 마주치면서 뭔가 싸늘한 어떤 기운 같은 거 아마 TV 화면 보신 분들은 아셨을 느꼈습니다. 거예요. 예. 이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제 공판이 열렸는데요. 오후 2시 넘어까지 한 4시간 동안 어쩜 그렇게 서로 눈도 한번 안 마주칠 수 있습니까? 인사는 고사하고 시선 교환조차 안 했다는 안 거예요. 했어요. 눈 인사 보통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얼굴 이렇게 들면 서로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예. 두 명 사이에 양쪽 변호인이 한 명씩 이렇게 앉았고 그 중간에 김종 전 차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 사이 건너에 이모와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눈도 안 마주치는 거 보면서 이 시베리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 거는 뭐 결정적인 이유가 태블릿 PC라고 할 수 있겠죠. 장시호가 제출한 그 이모의 태블릿 PC, 네. 두 번째 태블릿 PC 요거죠. 이모가 맡아달라고 했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을 하면서 예. 이모한테 등을 돌리게 된 건데요. 이 얘기를 들은 최순실은 또 어디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냐 이러면서 격분을 했다는 얘기도 화를 들립니다.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이모가 무서워서 구치소 접견실에도 못 나온다는 뭐 이런 말까지 들리기도 했었죠. 참, 어제 법정에서 원수 사이로 만난 이모와 조카 최순실과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을 때도 있다입니다. 진짜 어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이모와 조카가 한 법정에서 그것도 원수가 돼서 만난다? 참 운명의 장난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피가 물보다 진하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법정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이런 발언들도 나온 거죠. 그것도 대단했어요. 사실은 뭐 눈길 안 마주친 것도 안 마주친 거고 그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삿대질을 한 말로들 거예요. 한 거랑 똑같아요. 예, 맞아요. 예. 이 장시호 씨는 영재센터 보조금과 관련해서 강요와 횡령은 인정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모든 건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러면서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예. 그럼 최순실 씨는 어떻게 했느냐? 최순실 씨는 장시호가 영재센터를 장악했다. 나는 옆에서 도움을 줬을 뿐이다. 이러면서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된 그 강요, 횡령 이런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장시호가 센터를 장악해서 한 거야. 왜 아예 영재센터는 이게 장시호가 최순실의 주장.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잠깐 도와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이좋던 사람들이 공범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격리된 방에 두 명의 죄수를 가둬둬요. 예. 그러면 두 명 모두 죄를 부인하면 가장 낮은 형량이 부과가 됩니다. 자신에게. 예를 들면요. 예.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자백을 하게 되면 예. 한쪽은 석방, 자백한 사람은 석방, 다른 한쪽은 아주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해서 수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좀 저 형량에 감안해 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건데요. 지금 장시호 씨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 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를 뭐 좌지우지하면서 서로 이제 공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제출하면서 일종의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요. 법정에서 철저히 외면한 최순실과 장시호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사복 입고 형사법정에 나온 장시호를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사복을 입었고 최순실 씨는 수의를 입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이거에도 뭐가 있어요? 네, 행간이? 그렇습니다. 보통 피의자 처지에서 법정에 사복 입고 나가는 거 물론 뭐 가능은 하지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 보기에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사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피의자가. 입을 수는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대부분 좀 불쌍해 보여야 되니까 사복 잘 안 입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저는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제 보십시오. 천하의 최순실도 김종 전 차관도 상하색 수의를 입고 나갔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장시호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이 아주 말쑥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 모임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학부모 모임 나가는 거. 예. 말쑥하고 깔끔하게. 예, 그런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예. 재판이 진행되니까 웃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여유를 여유가 보이기도 있었어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일까? 장시호는 이미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죠. 예.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거는 뭐 강요나 협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 PC까지 자 여기 있습니다로 갖다가 바쳤어요. 그 태블릿 PC 덕분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저렇게 부회장이 저렇게 예. 된 거 아닙니까? 예. 결정적인 증거가 그거거든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와도 관련이 될 그 수 있는 태블릿 PC가 거죠.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몇 년형을 받을지 앞날이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헌재에 나갈 때는 사복 차림이었잖아요. 맞아요. 고개 빳빳이 들고 증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재판은 자기 재판은 아니니까. 자기 재판 아니니까. 예. 자기 형량과 관계는 대통령 없는 재판이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나올 때는 수의를 입고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시호와 최순실의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 행간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결국 장시호가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입니다. 스모킹건 요새 많이 나와요 이 단어. 네, 살해 현장에서요. 이 용의자 총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결국은 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총을. 범인이라는 증거죠. 네,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번 사건의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은 당연히 태블릿 PC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 스모킹건, 이건 장시호의 진술, 아. 폭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간 스모킹건.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최순실의 2인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최순실의 활동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맡아달라고 할 만큼 믿었던 관계였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장시호를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장시호가 어떤 폭로 더 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를 좀 잘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